네. 탱고픽 광고를 듣는 여러분이야 뭐 이제 익숙해지셨겠습니다만 또 저희 스튜디오 앞에는 많은 또 팬분들이 물론 저희의 팬은 아닙니다. 또 아마 몬스타엑스 아니면 또 다른 스타의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듣기에 조금 민망하실까봐 그게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오늘 추운 날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삼 플러스부터 가보도록 하죠. 뉴스삼 플러스 진행해 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탱고픽 깔으셨죠? 깔았죠. 네, 탱고픽. 정 대표님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가시는 겁니까? 이걸 이제 독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같이 너무나 춥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프로님은 좀 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배려. 그럼요. 이런 날은 정말로 이 좀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이게 아주 그 수축이 돼갖고 혈관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르신분들. 훈훈합니다. 네. 날도 추운데. 항상 그 따뜻하게 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도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장이 열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역시 주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하는 쪽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긴축 뭐 거기에 좀 억눌려 있다가 조금 풀리나 하는 기분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수 상황만 보면은 다우존스는 조금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0.31% 올랐고 나스닥은 0.27% 하락했고 S&P는 0.07%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뭐 지난 밤 그래서 좀 오늘 전에 마감한 그렇습니까? 증시입니다. 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새 그냥 뭐 시장이 잘 안 움직이구나 뭐 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또 이제 개인들이 사랑하는 주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데 이런 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워낙 높은 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 차트로 보면은 엔비디아는 한 달 동안 36%가 올랐어요. 엔비디아가요? 네, 테슬라도 31%. 30%가 올랐다고요? 예, 한 달 동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주가 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술주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반독점 맞으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11%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좀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 관련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사라. 테슬라를. 예, 매수 의견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정 대표님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자동차는 이제 세미 전문가인데 예.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현재 가격이 과거에 그 높았던 가격에 비하면 너무나 뭐 낮은 수준이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정프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주식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차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델 3나 모델 Y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안 타요. 테슬라는 아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부릉부릉 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도 이제 전기차가 잘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예.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차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돈 주고 난 이 차는 살 수가 없다. 아주 개인적인 역시 소견. 전문가다운 평가시네요. 네, 물론 이제 그 FS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첨단 뇌들이 이제 있는 건 알겠으나 그거는 저에게는 어떤 매력도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IT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은 굉장히 좋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내장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그 돈 주고 사야 되나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저는 수도 무조건 있는데. 차를 또 이쁜 걸로 판단하거든요. 이뻐야 된다 차는. 디자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테슬라 디자인은 저는 아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한 64%가 매수 또는 비중 확대로 분류를 해서 2014년 말 이후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약간 좀 기계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목표가 중위 가격이 $194 정도 되는데 현재 거래 종가가 한 $130 정도 되거든요. 네네. $140.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가 $190인데
한 지금 현재가가 한 143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위로 올려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많이 떨어진 거죠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매수 우위가 좀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일반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신차를 내놓고 있으면서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지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는 FSD뿐만이 아니라 그 제조 능력입니다. 그 생산 능력과 제조, 기가팩토리. 예, 기가팩토리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차를 만드네 못 만드네 전기차 생산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때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쟁력이 좀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포드나 GM,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기차 판매의 65%가 테슬라거든요. 네. 물론 이전에 뭐 70% 넘을 때보다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장단기적으로도 가장 잘 자리 잡은 전기차 제조사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가격 낮춘 측면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문이 좀 많이 밀린다면서요. 예, 일단 우리 돈나무 누님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는 5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5배는 뭐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가 가격을 굉장히 낮춘 측면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꽤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일단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41,45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41,450. 근데 이제 모델 3가 가격을 좀 낮추면서 43,990달러. 여전히 더 비싸긴 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IRA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할인 받으면 할인을 받게 되면은 모델 3가 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EV6라든지 폭스바겐의 ID4라든지 뭐 포드의 마하이랑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가격 할인 굉장히 세게 했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76% 정도 늘었어요. 싸게만 내놓으면 충분히 가격이 팔린다라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는 뭐 그닥 대응할 생각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테슬라의 있어요. 가격 인하에 우리가 뭐 맞불릴 생각은 없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가격을 그렇게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요. 뭐 그렇죠. 예. 네. 보통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이 4가지로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가격이 오르면 가격 올리기도 하고 내리면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멀쩡하게 있는 차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요. 그치 모델을 바꾸면서 올리거나 예. 아니면 뭐 연식 변경. 뒤로 약간 할인은 하죠. 예, 그쵸. 그거는 뭐 영업점에서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고 공식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거는 연식 변경할 때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지날 네.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내가 이 똑같은 차를 사는데 뭐 한 2달 전에 산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뭐 천만 원 이렇게 좀 더 할인이 됐다. 그러면 한 2달 전에 산 사람들은 열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장 변화에 따라서 네. 가격을 이렇게 막 그때그때 대응하는 자동차 회사와 그전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은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저는 뭐 제가 이제 기존 시장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예.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소비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내가 샀는데 2달 뒤에 할인해서 판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그 돈 주고 산 게 너무나 아깝죠. 그러니까요. 그 신뢰가 좀 약간 그 회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에 오히려 좀 반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긴 한데 네. 조금 하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테슬라의 이익률이에요. 테슬라는 이익률이 꽤 높아요. 높죠. 전기차만 팔는데도 꽤 높습니다. 근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전기차로는 돈을 못 벌거든요. 네네. 그 내연기관에서 마진을 남기고 그걸로 테슬라 그 전기차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걸 가지고 뭐 요새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치킨 게임 얘기를 조금 해요. 자동차 산업에서. 누구와 누구의 치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가 네. 작정하고 가격 낮추기 시작하면 전기차 회사를 죽인다. 자동차 회사를 에이,
나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을 연상시키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제조업 기반의 이익률이라는 부분이 그 IT 산업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어쨌든 가격을 올릴 때나 가격을 내릴 때나 이 동네에서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뭐 이 부분에 뭐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서 테슬라의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이제 4개로 가잖아요. X, Y 뭐 E 3랑 그다음에 X, Y, S 이렇게 이제 4개 가는데 적은 모델로 이제 다수의 차를 파는 게 이제 테슬라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모델도 이제 모양도 안 바꾸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많이 대수가 늘어나면 자동차는 사람들이 나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하차감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우 다 비슷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그 차 사기 싫을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난 달라. 뭔가가 개성시대. 그래서 나는 이 전략은 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벌써 차 내놓은 지가 몇 년인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EV6는 시장에서 꽤 좋은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직 그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많이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이거는 생산의 차질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 GM 같은 경우도 전용 전기차 모델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잘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정도까지 아직 여전히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냐보다 다른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여기서 예전에 뭐 지난주 정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SK온이 그 터키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짓는 부분들을 안 하기로 한 뉴스가 좀 있었어요. SK온이 그 딴 데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LG 엔솔이 받을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저는 차라리 튀르키 안 간 게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SK온이 왜냐면은 거기 갔을 때 그걸 다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 수율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일일이 엔지니어들이 다 투입이 돼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여기저기 좀 미국에 있는 공장 하나 짓는 거, 포드하고 같이 짓는 공장만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 있는 전체 공장 캐파를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럼 거기다가 또 엔지니어 엄청나게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튀르키예 공장을 또 짓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포드의 F150 같은 경우는 차는 잘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되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도 있지만 생산 측면에서도 여전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냐보다는 포드, GM, 폭스바겐, 현대차,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좀 경쟁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중국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중국의 이제 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전문가인 우준여우. 우준이에요 이름이? 우준여우. 우준여우?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성조를 모르겠어요. 우준여우 이렇게 우준여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우준여우. 이분이 웨이보에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라는 정부기관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웨이보에다가 인구의 80%가 감염됐다. 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한 14억 정도 인구가 되니까 80% 정도라고 하면 11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 라고 웨이보에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올려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잡혀 들어갈 거 아니면은 뭔가
허락을 받은 거다. 시그널을 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기관에 대해서는 또 정 대표님이 또 요새 아유 뭐 중국은 뭐 제가 또 준 전문가. 네.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웨이보에 그런 걸 이제 올렸다는 거죠? 예, 예. 아, 물론 이게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진 않으니까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뭐 의혹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제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뭔가 시그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다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이 감염됐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단 면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게 그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푸른 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11억 명이 감염이 됐다? 이거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음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니면 전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고 아마 중국도 더 이상 묶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뭐 부양책이나 이런 것 좀 열심히 좀 쓰다 보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좀 플러스 요인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5.2에서 5.5로 상향 조정을 했고 2023년. 네. 네.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3.8에서 4.8로 1% 포인트나 올린 상황이에요. 그게 중국이 이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요즘에 한국의 호텔 엄청 망하잖아요. 네. 중국 이제 관광객들 안 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물론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해외 여행을 많이 늘리고 공급망 차질이 완화돼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다시 수행해 준다면 네.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닥터 쿠퍼 경제 지표의 어떤 선행 지수로 보이는 구리 가격이 많이 좀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중 수출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1월 달 들어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네. 일본 노무라 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노무라. 예. 네. 좋아하십니까? 아니 발음 좀 조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노무라. 노무라. 예, 노무라 네, 증권. 노무라 증권입니다. 네. 일본계죠. 예, 일본에 예. 있는. 여기가 중국 가계가 7,200억 달러, 약 900조 원의 초과 저축이 쌓여 있다. 저축이?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쓴 거죠. 쓸 돈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쓴 돈이 한 900억 정도가 900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코로나 풀리게 되면 보복 소비가 뭐 있었죠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 그러면 이게 그 정도의 소비가 중국 발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눌러놓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이렇게 막 900조 원을 써버리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가르드 22 총재죠. 네. 라가르드 총재도 이 얘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 발로 더 강한 수요가 나타나는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공격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국의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이제 1% 혹은 뭐 0. 몇 프로 이렇게 높게 바꾼 게 예. 성장이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제 2022년 성장률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갖고 어쨌든 22년 대비 성장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높게 이렇게 수정이 된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습니까? 수치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22년이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낮게 나온 거죠 중국이. 근데 거의 끝에 가서는 비슷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끝에 가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성장률에 비해서 좀 안 나왔다는 거. 한 5%대 얘기했다 3%대 네네네네.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그 전망 기관들은 그때 이제 수정을 해서 마지막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예. 자, 중국이 빗장을 풀게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지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차차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89%는 올해 긴축 종료를 예상하고 주식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요?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당위로. 올해가 저는 정프로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보는 이거 입방정인가 이거. 예, 여튼 뭐 정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삼성증권이 유튜브에서 언택트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한 언택트 컨퍼런스. 한 10,000명 정도를 상대로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 걸로 보이냐에 아니다가 9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긴축 끝난다. 그 긴축이 끝난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 것은 아닐 걸로 보인다. 이거 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중단만 되더라도 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려가는 게 끝나기만 해도.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끝나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금성 상품 금리에 비해 지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3% 이하가 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뭐 예금이나 이런 게 3% 이하로 떨어지면 예, 예. 난 이제 주식으로 갈아탈 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국가로는 뭐 미국도 확대하고 국내도 확대하고 이게 한 40% 정도 나왔고 투자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36.8%, 2차 전지가 23.3%.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들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요즘에 나온 지표들 몇 가지를 보면은 초단기 채권 펀드에서 자금 유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초단기 채권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1년 미만 채권들이에요. 거의 이자 별로 안 줍니다. 네. 거의 뭐 1%, 뭐 2%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안전자산이에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안에 부도날 일은 없고. 예, 그러니까 채권 어설프게 샀다가 뭐 금리 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할 때는 채권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이것저것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이자 얼마 안 주더라도 안정적인 초단기 채권 펀드 같은 거 넣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빼갖고 뭐 할 타이밍. 예,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채권도 안 사요. 뭐 좀 기다리면 금리 더 올라가는데 뭐하러 지금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주식 안 좋으니까 그때도 투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FN가이드에서 한 1개월간 초단기 채권 펀드 36개에서 한 5천억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3개월로 늘리면 초단기 채권 펀드에서 나간 자금이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초우량 자산의 초단기 채권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네. 조금 더 위험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조금 더 장기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설프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장기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있다 살라 그러면 금리가 더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로 고정하는 요새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대출 받는 분들. 예. 고정금리 받아야 되냐, 뭐 3년 변동 받아야 되냐, 1년 변동 받아야 되냐,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변동 1년 변동 가야죠. 그러니까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지금 안 받았으면 싶기도 하죠. 떨어지고 받고 싶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초단기에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어. 아니면 좀 더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야 되겠어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게 진짜 우리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바닥인가?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주식 투자할 때 고점 신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박스권 있을 때.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단기 고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전환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삼성증권에서 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채팅창에 한 4만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과연 올해 긴축 기조가 지속될지 혹은 뭐 투자를 올해 이제 주식 쪽으로 늘릴지 아니면 채권 쪽으로 가실지 네. 훨씬 모수가 큰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대략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조금 단기적으로 돈 맡길 때가 필요하다 혹은 이제 언제든 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통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K뱅크 파킹 통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3%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K뱅크 파킹 통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은 이 정도로 예.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우리 권순희 팀장과 함께 오늘도 안정적으로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